여러분의 구독, 좋아요는 진심으로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네, 이번 주는 현숙님과 영숙님 이야기들로 아주 시끌시끌했었죠. 특히 현숙님의 웨딩드레스 사건은 저도 리뷰 준비하려던 지난주 목요일에 갑자기 급한 일이 생기면서 방송 녹화 타이밍을 놓쳤고, 그래서 그나마 희소성 면에서 우위에 있지 않나라는 생각에 먼저 영숙님 이야기를 첫 영상으로 올렸었는데요. 일단 여러 여론들을 보면 이번 랜덤 데이트를 기획한 제작진이 잘못했다. 또 현숙님이 더 잘못했다. 아니, 둘 다 모두 잘못했다라는 등 여러 의견들이 난무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자, 여기서 제 생각을 조심스럽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1차적으로는 한 80% 정도? 현숙님의 대응 방식 자체가 너무 이기적이었다. 2차적으로는 한 15% 정도? 제작진의 편집 방식, 그게 문제였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영호님 혼자 턱시도 입고 나간 데이트 방송 분량, 그 부분을 유독 의도적으로 길게 뽑은 듯 보였고, 또 마네킹까지 갖다 놓고 양념질하며 영호님의 싱글 데이트의 외로움을 더 극대화시켜서 부각시킴으로써 시청자들로 하여금 자연스럽게 결국 이 사단의 모든 잘못은 현숙님이다 라고 몰아가면서 그녀를 골로 보내버렸죠. 이게 핵심 포인트라는 겁니다. 3차적으로는 한 5% 정도? 랜덤 데이트 내분 자체가 너무 부실했고 또 너무 유치했다. 이렇게 결론을 내려봅니다. 뭐 중간에 현숙님, 영호님 사이를 뿜뿌질한 영숙님 발언. 네, 영숙님 이야기는 그냥 말 안 하겠습니다. 그럴 가치가 없죠? 그렇죠? 네, 그럼 이 결론들에 대한 부연 설명 좀 드려보면요. 어, 원래 방송이란 게 그렇잖아요. 촬영하다 보면 뜻하지 않은 여러 변수들도 많이 생기게 되고 또 사전에 계획한 각본대로 흘러가지 않는 게 다반사입니다. 그리고 대본이 아무리 그럴싸하게 보여도 막상 촬영을 해서 동선을 잡고 또 액션을 앵글에 잡아보면 작가의 생각과는 맞지 않는 그런 현실 그림들이 연출되는 경우가 종종 보게 되는데요. 그래서 현장에서 다시 막대본을 만들고 또 긴급 수정하기 일쑤입니다. 그래서 프로 방송인들 같은 경우도 보면 예기치 않은 그런 상황이나 방송사고 또는 당혹스러운 촬영 방향 등으로 인해 때로는 순발력 있는 재치와 또 임기응변 등으로 그 사람의 위기 관리 능력을 갑자기 평가받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만약 이런 상황에서 그 대응 능력이 다소 미흡하거나 슬기롭지 못하며 또 방송으로 보기에 다소 부적절한 행동이나 미성숙한 언행들이 나오게 된다면 현장에 있던 방송 관계자 포함 영상을 접한 대중들로부터 날선 비난과 비판을 피하기 힘든 게 그게 팩트입니다. 그래서 공인들은 방송 외적으로나 내적으로 본인들의 언행에 대해서 더욱 단도리를 해야 하고 또 조심하며 인격적으로도 스스로 많은 수양이 필요한 게 사실입니다. 그렇게 보면 방송이라는 부분에서 나는 솔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출연 전까지만 해도 그냥 우리와 같은 평범한 군중 속의 한 사람이었지만 방송 출연 후부터는 물론 짧은 기간이지만 어쨌든 많은 언론의 스포트라이트와 관심을 받게 되면서 본인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반공인이 되어버리는 게 사실입니다. 현숙님, 물론 웨딩 드레스에 대한 본인의 가치관과 신념은 존중되어야 하고 또 제 개인적으로도 대단하다라는 생각도 들게 하지만 처음 미션 카드를 받아들고 그 내용을 확인했을 때 그때 스스로 촬영장 밖으로 살며시 나가 제작진들과 그리고 영호님에게 미리 사전에 본인의 생각들에 대해서 차분하게 상의도 할 수 있었고 또 충분히 양해도 구할 수 있었던 부분인 겁니다. 근데 현숙님, 난 그 당시 그런 생각조차 들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평소 현숙님은 이것과 유사한 그런 예기치 못한 상황들을 단체 생활 또는 사회생활에서 마주했을 때 분명히 지금과 같은 그런 똑같은 방법으로 표현했을 거고 또 행동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말해 현숙님은
그런 돌발 상황들이 닥치게 되면 우선 타인보다도 내 생각 그리고 내 감정이 먼저 앞서고 그 생각의 중심에는 항상 내가 1순위라는 그런 자기중심적 성향의 사람일 가능성이 아주 높다라고 머릿속에 그려지는데요. 이런 모습으로 미루어 볼 때 현숙님 같은 경우는 데이트할 때도 아마 주변에 남 눈치 그렇게 신경 안 쓸 그런 타입으로 보입니다. 왜 그런 커플들 있잖아요. 뭐 어때서 이게 어때서 우리만 좋으면 되지라는 그런 느낌 아시죠? 제가 지난 영상에서 첫인상 성향 분석할 때 현숙님을 두고 분명 좀 4차원스러운 부분들이 있다. 그때 사전 인터뷰에서 목에 칼이 들어와도 라는 말까지 써가며 본인은 바람을 피지 않는다라고 강조했었잖아요. 뭔가 범상치 않고 괴기스러운 삘이 있다라고 했었는데 여기서 한 건 터뜨려 주시네요. 그렇죠? 그리고 영호님과의 3대1 데이트 때도 정숙님을 배려하지 않고 본인 위주의 생각이 앞서다 보니 영호님이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게 바로 난 것 같다라고 불쑥 정숙님에게 선빵 때려버리잖아요. 그쵸? 그리고 커피 마실 때 입술에 의도적으로 거품 묻히는 장면. 그것도 그런 겁니다. 누가 보든지 말든지 또 내 나이가 몇 살인지 그런 건 모르겠고 그냥 내 하고 싶은 대로 난 이거 할래.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도 커피는 남들에게 피해는 주지 않았으니 뭐 그냥 그렇구나. 자기애가 강하고 자기만의 독특한 세계관이 있구나. 이 정도로 봐주겠지만 하지만 이번도 그렇고 정숙님 건도 그렇고 남들에게 분명 피해가 가는 그런 불편한 상황을 스스로 초래한 건 분명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뭐 어떤 분들은 제작진의 농간에 노란난 피해자다라고 하는데 전 그런 말 전혀 공감이 안 가더라고요. 주변 상황이 어떻든 간에 1차적으로 그 자리에 있는 모두를 불편하게 했었던 건 다름 아닌 현숙님의 말과 행동 방식인 겁니다. 얼마든지 다르게 타협점을 찾을 수 있는데 본인의 생각과 감정이 우선이다 보니 그렇게 대놓고 얼굴 잔뜩 찌푸려가며 강하게 거부 의사를 표현한 거죠. 제작진에게 그 책임이 있다면 이 모든 사태를 현숙님 탓으로 100% 돌리는 듯한 용호님의 턱시도 싱글 데이트의 녹화 영상을 의도적으로 길게 뽑고 또 더 애처롭게 보이게 각색한 그 부분이 문제라면 문제인 거죠. 어떤 분들은 재미없는 랜덤 데이트 내용이 문제다. 또는 그 제작진이 현숙님한테 영호님이 혼자 나간다는 말 안 하고 뒤늦게 또 이야기했다. 뭐 그런 내용도 있던데 어차피 현숙님은 안 나간다고 했고 데이트 포기했는데 말하든 안 하든 영호님 혼자 나가든 안 나가든 그게 뭔 대수입니까? 네? 어차피 영호님이 혼자 나가도 현숙님은 불편했을 거고 안 나가고 혼자 방에 있다는 이야기 들었어도 현숙님 입장에서는 매한가지 불편하다는 겁니다. 그런 포인트들은 이미 엎어진 물 앞에 큰 의미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시 돌아와서 어쨌든 뱉은 말은 못 주워 담는다고 방에서 대기하라는 제작진의 말에 아마 숙소에서의 분위기는 안 봐도 쎄했겠죠? 그 후 같이 모인 자리에서 영자님이 좀 약간은 포장해서 그게 현숙인 거지. 그게 왜 나쁘다고 생각해? 기분 나쁠 수 있고 또 나쁜 표정 지을 수 있지. 하지만 그런 모습을 일일이 다 편집해 달라고 하는 것도 아닌 것 같다. 라는 말에서 보면 그 후 현숙님도 본인의 관리되지 않은 얼굴 표정과 또 직설적 표현 방식에 대해 이거 뭔가 분위기가 잘못됐음을 알아차렸고 또 그 부분을 편집해 달라고 할까라는 그런 속마음을 여성 출연자 서로에게 공유했던 걸로 보이죠. 그 후 방으로 돌아온 현숙님 아무 말 없이 침대에 이불 덮고 누워버리죠. 데프콘은 그런 모습을 보고 이게 그렇게 화날 일인가라고 했지만 그때 현숙님은 화가 나서 그런 게 아니라 어차피 웨딩드레스는 못 입는 거고 이미 엎질러져 버린 이 상황들을 어떻게 되돌릴 수도 없고 또 방송을 통해 나갔을 때 돌아올 후폭풍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하나라는 5만 가지 복잡한 심경에 에라 모르겠다 하고 누워버린 그냥 그런 상황이었을 확률이 높죠? 그렇죠? 그 후 다시 모인 거실에서 영자님이 현숙님에게 영호님 돌아오면 혼자 나간 줄 알았으면 평상복 입고라도 갔을 텐데 몰라서 못 갔다 미안하다 이렇게 말하라고 코치를 해주는데 이 말은 그냥 영호님 듣기 좋으라고 한 말이지 현실성 없는 그런 조언이죠. 미션 자체가
좀 어설프긴 해도 어쨌든 불편함을 감수하고 하는 건데 나만 룰을 어기고 평상복 입고 나가고 싶다고 나가고 들어오고 싶다고 들어올 수 있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나요? 당연히 제작진도 그렇게 두질 않겠죠? 암튼 그때 그 자리에서 현숙님의 표정을 잘 살펴보면 이 상황 자체에 대해서 뒤늦게 미안한 생각이 들긴 드는 모양인지 불과 몇 시간 전 정색하며 굳어있던 표정과는 다소 대조적인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자, 현숙님. 오늘 하루 동안 뭐 말 안 해도 마음이 많이 불편했을 테고 또 심란했을 듯 합니다. 근데 저녁 식사 자리에서 영식님이 슬며시 그런 현숙님 옆으로 오면서 두 사람은 마치 오랜 연인이었던 것처럼 다정하게 식혜도 계속 따라주고 또 회까지 챙겨주는 모습이 나오는데요. 이런 현숙님의 심리 상태에 대해서 두 가지로 나눠서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정말 영식님이 호감이 가는 상대에 포함이 되어 있었고 또 때마침 불미스러운 일 때문에 여러 사람들 눈치 보며 불편한 그런 심경이었을 텐데 그때 영식님이 다가와 주니 더 고마웠고 또 호감도가 상승한 그런 심리 상태가 아닐까 하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낮에 싸질러 놓은 똥을 어떻게든 수습해야 되는데 설거지하려는 용우님의 슬쩍 말 걸어봐도 퉁명스럽고 상황만 더 민망하니 그때 찰나 옆으로 온 영식님, 영식님을 이용해서 자, 봐라, 나 괜찮다. 오늘 낮에 있었던 불미스러운 일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냥 그럴 수도 있지. 라는 슬쩍 영식님에게 집중하는 듯하며 이 상황 자체를 어떻게든 모면하려고 영식님을 이용하는 그런 심리가 아닐까 하는 게 두 번째 추측입니다. 자, 둘 중 어떤 게 현숙님의 진짜 모습인지는 이제 다음 주부터 지켜보면 그 진실이 드러나겠죠? 자, 오늘은 이번 주 빌런 대상을 받은 현숙님에 대한 리뷰를 특히 많이 망설였었고 그냥 하지 말까라는 고민도 많이 하다 결국 이렇게 조심스럽게 제가 바라보는 관점에 대해 말씀드려봤습니다. 아무쪼록 출연자들에 대한 악성 댓글과 비난성 멘트들은 삼가해 주시길 당부드리며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 영상 시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